택견. 그 시작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다. 고구려 벽화의 무인에서도 조선시대 풍속화에도 택견은 살아있다. 택견은 조용함 속에 날카로움을 지닌 채 민족의 애환에 함께해온 우리의 전통무예다. 지금 누가 택견을 이어가는가? 2010년 전통무예 택견의 오늘을 말한다. 19세기 말 이모, 송덕기, 박털배, 신재영 등이 한양 일대에서 이름을 떨친 택견꾼이었고 신안승에 이르러 현재의 택견이 완성된다. 현암 송덕기, 종로택견의 마지막 명인이다.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택견이 금지되자 송덕기는 비밀리에 택견 시합을 하며 명맥을 이어온 사람이다. 송암 신한승, 신한승의 삶은 한마디로 택견이었다. 그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굴하지 않고 여러 고수들을 찾아다니며 택견을 배웠고 자칫 사라질 뻔했던 택견을 부활시켰다. 또한 본때배기 12마당을 완성해 1983년 택견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게 됐으며 송덕기와 함께 택견 초대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택견. 그러나 현재는 달라졌다. 그들의 제자이자 2대 예능 보유자인 정경화를 필두로 국가이수자 40명, 전수자 100명, 전국의 80여 개 전수관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동호인들이 택견을 이어가고 있다. 택견의 몸짓은 우리 고유의 부드러운 곡선을 닮은 자연의 무술이다. 바람 같은 부드러움 속에 민족의 힘과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가 담겨있는 외유내강의 무예다. 공항대 전국 택견 한마당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고 신한승 선생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충주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을 축하하고 고 신한승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전국 택견 대회를 열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은 이 대회를 통해 신한승 선생의 가르침인 참회 정신을 되새기고 택견의 계승 발전에 하나로 뭉치고 있다. 1997년 호암동에 택견 전수관이 설립되면서 충주는 명실상부한 택견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쉼없는 품밟기와 활개짓으로 충주를 택견의 고장으로 알리는 택견인들. 최근에는 택견을 배우기 위해 충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점차 늘고 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굼실거리는 품밟기와 활개짓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 이들은 단순히 택견 지도자가 아니라 충주를 세계에 알릴 민간 외교사절이다. 그들은 오늘도 택견을 배우며 땀을 흘린다. 이제 충주는 택견과 더불어 한반도의 중심이 아닌 세계의 중심에서 힘차게 비상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해 우승팀인 증평 전수관에서 1년 동안 단축했던 우승기와 함께 내외 주민 여러분들이 입장하셨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입장합니다. 작년 11회 때 우승을 했던 증평 전수관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승기. 이번 대회 이 우승기의 특성은 어느 전수관일까요? 우승기와 함께 악마의 시간을 내주신 대회 주민들께서 인사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제8회 종합대 전국특기나마다 대회식이 수호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국 백개협회 황병주 무총재님의 대회 대회를 있겠습니다. 우리 무총재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제8회 동남대 전국 백견선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전국단체 저희에게 이렇게 많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일본은 단체로 소개를 위한 진정을 이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자에 계신 우리 한국세계단체 정우택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유행에 계신 정경화 본사님 들어오겠습니다. 기초국도 기사인 이정사님 불러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이신 윤준식 대회를 참석하겠습니다. (20년) 순신을 대표하는 순신시 오보도 시장이 참석하겠습니다. 순신시 의회 민원식 의장이 참석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택견가족 여러분, 이번 제8회 소호암대 전국 택견 한마당을 보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창의적인 문화 예술을 지향하며 함께하는 서민적 충북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시정 도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기용 교육감을 대신해서 우리 장혜연 부교육감님, 또 22만 잘 사는 시민이 참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해 굿들기와 노력해 주시는 충주시 우건도 시장님과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국회에서 활동 중이신 윤진식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충주시 의회 김원식 부장님 이하 시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택견의 맥을 이어 고 신한선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지금까지 택견의 4대 동부로서 책임을 다한 정경화 예능 보유자님과 이번 대회를 추진하는 데 노력한 황병주 부선생님과 오웅대 부선생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로 특별히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지 27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중요한 점은 우리 민족의 참정신과 상무정신의 기획을 후손들에게 심어주고 가신 택견의 정립자이신 고 송암 신한선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굳건한 의지로서 택견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고군 분가하고 계신 택견 전투사들의 달고 닦은 기회를 전국 규모 정례 축제로 수나 발전시키기 위해 제8회 송암대 전국 택견 한마당 날을 택견의 고장이 충주에서 열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예술과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택견인 여러분, 예로부터 후연지기의 기상과 풍류를 중히 여기는 우리 순서들의 뇌에 대한 소중한 전통을 되살려 오늘의 택견 한마당을 이어가게 된 것은 잃어버린 우리의 옛것을 찾는 그
그 어느 것보다 참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본 택견 후반에 참여해주신 택견 가족 여러분은 평소에 알고 닦은 무의 실력을 한껏 펼쳐 보여주시고 흥겹게 마음껏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본대회를 통해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택견의 대성 단결과 더 국민적인 발전에 가해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우택 선생님의 고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건도 충주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우건도 시장님 환영의 박수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8번째 맞이하는 중앙대 전국 택견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21만 시민을 대비해서 축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선수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택견 한마당을 개최해 주신 정우택 한국 택견협회 총재님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노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접 충주를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이시용 부의사님, 그리고 요즘 가장 한바탕에 계시는 윤지식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원식 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규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택견 한마당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택견이 택견 때문에 세계 무술 축제가 10년 이상 이어져 왔고, 그 세계 무술 축제 덕분에 유엔의 산하기관인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무술 연맹이 민간단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세계 무술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경화 선생님의 그 뜻을, 그 고유자 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세계 무술 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택견이 그 기초가 된 것입니다. 택견 그리고 세계 무술이 충주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주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충주를 마음껏 가슴속에 간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건도 충주시장님의 환영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충북이나 큰배를 이끌고 나가실 선장님이시죠. 이시영 충북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째 맞이하는 홍암대 전국 택견 한마당 단체에 참여해주신 택견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데를 마련해주신 한국택견협회 정우택 총재님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이 자리에 정경화 선생님, 강만혁 선생님, 그리고 택견을 이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택견은 정말로 우리 충주가 발견한 아주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 무형문화재, 전통문화를 우리 충주가 예술 발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문화사에 엄청난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마련해 주신 충주 시민 여러분께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택견이 이제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택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그치지 않고 택견이 정말로 영웅의 승부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렇게 해서 택견이 세계로 기울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택견을 통해서 한국을 세계에 만방에 하는 그런 좋은 정치 이야기를 거듭 바라봐야하면서 오늘 이런 훌륭한 대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종 충북 기자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음은 윤기식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의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참 좋은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큰 별도 잔치를 벌여주신 우리 한국 택견협회 정택 선생님 또 그리고 예능 도의자 정경화 님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 또 학부모들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기왕에 택견에 본고장에 오셨으니까 충주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충주에 나라도 곳곳을 기왕에 오셨으니까 나누게 주시고 여기서 많이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대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선수 여러분들 좋은 실적을 허용하시기 바라면서 학부모님들께서 기왕 이렇게 학생들 같이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택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택견 본부장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택견의 발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 이 즐거운 날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윤기식 국회의원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음 충북교육청 이기용 교육관님을 대신해서 정일영 부교육관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교육관님 환영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쪽 국제과정 국토부도 교육관 정의위원입니다. 오늘 깊은 날에 교육관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드려야 됩니다만은 바쁜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축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고 뜨거운 축제날에 곡식이 나란히 영어로 하고 있는 며칠이 되겠습니다. 충절과 축구원의 분야인 충주에서 송암사들이 송관 정신을 지닌 제8회 송암의 전국 특별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교육과정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암대 전국 택견 한마당 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택견의 우성을 널리 알리고 택견 문화의 공부에
본신의 노력을 이루고 계신 정우택 한국태권협회 총재님과 우남 정경화 선생님 그리고 박마력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아쉽습니다. 우리 당의 이 정치 그래서 우리 정치사는 이시용 가족들하고 우리 시장을 그리고 계획식 우리식 그리고 시를 대하고 시를 지선 이시 의원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대결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아름답고 억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주상들 여러분과 우리 이들은 우리 만큼 우리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먼저 대결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대결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고 몇만 그런 대결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노력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를 마련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내일위원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으로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독자가 펼쳐지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015 공증 오동정우회 우흥을 인정한 2010년 8월 20일 백경 4배수구 인명문화재 정경화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예훼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번 문명 보너와 분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군 선생은 1924년 경기도 고향에서 태어나셨고 종교의 영향으로 백년에 입학하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체육학과를 수료하시고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이곳 충주로 내려와 교육을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태권 연구에 공을 넣으신 신한승 선생. 전국을 돌면서 백년의 모든 짓을 배우고 정리하셨고 본대들이 여기만을 비로소 완성하셔서 후학들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소중한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백년이 1983년 중경무형문화재 76호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한승 선생님과 송건지 선생님이 백년의 초대 예능 보이자로 지정받으셨습니다. 이 부분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백년의 주문과 백년의 약속을 위해서 모든 몸을 바치셨습니다. 특히 신한승 선생은 우리 백년의 모수의 스승이시자 참의 정신을 이끌어주신 정신적인 지주이십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후배 대표님들이 한전에 모이게 된 것도 바로 송암 신한승 선생님 덕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대외 주민여러분께서 권고하는 듣고 계십니다. 신한승 선생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인사를 화장과장을 뜻하고 있다는 108월 중앙대 영국행정 강마장에서 평소 관로작업 분량을 발휘하여 이어가는 시장을 상장하고요. 2010년 8월 27일 화장과 장학교육대 총회 정원인데 상장과 메달, 그 다음에 부상으로 만원 소속 문화상품권이 수여하게 됐습니다. 다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바로 올라가는데 살짝 스치는 것 같습니다. 야, 집중! 집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빵! 집중해! 몸에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 가르쳐줘 봐봐. 뭐야 여기서. 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 수민아, 이거 너무 먼 거 아니야? 하나! 야! 해봐! 시작! 그게 아니야 너! 이게 두 개냐 막? 아니야 그만! 다음 가자! 야! 야 똥꼬는 이거 한 번 더! 오케이! 작아! 하나! 못하는데? 다른 사람 하나! 다 했어! 한번 해볼래? 준비 시작! 자, 무거운 올라가는 자 준비. 자, 마상만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안무 위로
중공부 남자 100경기 과연 어찌에 하늘 앞으로 이끌고 과연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역시 결승전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 매력이 좋아요. 아니 얼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남자 협회급 제5조상 증평공고 김태영 이 사람은 사단법 한국대전협회가 주재하는 재판에 통합돼 영국대전협회에서 한국 관조사업을 거래하여 이와 같이 입단한 제2등장을 위하여 2010년 8월 2일 한국 한국대전협회 제 정부인데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학교 남자 중학교 제5조상 국제대학교 이영으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10년 8월 22일 부시장 우건도 다음 김주영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대학 일반고 국제학교 최우수 대전정수관 이광하 이 사람은 사장법인 한국대전협회가 주최하는 제8회 통합대 전국대전협회에서 평소 발굴하는 주장을 발휘하여 이와 같이 수상대학교에 이 시장을 수여합니다. 2010년 8월 1일 놀술상 김성승 축하합니다. 전해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수상한 500만 원짜리 저같이 한번 옆에 카메라를 써서 선주시고요. 마지막 개인전으로 크게 영광이 제안으로 받아주시고요. 또 한 분 앞에 나오셔서 트로피 상을 위에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승기 전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7회 통합에 이어서 두 번째 종합 우승을 전송합니다. 세 번째까지 하면 우승비가 전송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장 사진 띄워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에 대해서 각 시도의 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뜨거운 날씨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신 봉사원들 또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또 우리 연합회 선생님 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충주 MBC 특집으로 문화재 지정 27주년 기념 제8회 송암배 전국 택견 한마당을 녹화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해설을 맡아주실 충주 전수관의 홍사성 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송암배 택견 대회라고 하면은 이 송암이 누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송암 신한승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송암 그 신한 선생님은 초대 인간문화재로서 그 전국의 택견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일일이 다 배우시고 또 조사를 하셔서 지금과 같은 체계를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충주에서 이제 이렇게 전수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충주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신한승 선생님께서는 현대 택견의 아버지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올해가 이제 8회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회 현황부터 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이 대회는 1983년도에 문화재 지정을 하면서 그 지정 기념 공연으로 이렇게 쭉 해오다가 이제 8회째, 이제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8회째 이렇게 경기를 이제 정식으로 하게 돼서 올해는 이제 전국에 좀 우수한 더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해갖고 한 대략 30개 전수관에서 한 400여 명의 선수들이 아마 경기를 겨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크게는 본대배기라고 이렇게 본대를 보여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겨루기라고 해서 맞서기, 그다음에 체조 형식으로 보여주는 생활 체조,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제8회 그 송암배 전국 이제 택견 한마당 이제 개막식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볼 텐데, 이날 개막식 날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린 그런 때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전수관 선수들과 함께 참여를 했는데 휴가철인데도 가족도 많이 오시고 선수들도 많이 왔습니다. 네. 예, 전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택견 가족들이 전부 모인 그런 자리였었는데, 이 송암 신한승 선생에 대해서 이제 앞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택견이 이제 무형문화재 76호로 지정받기까지 이 송암 선생의 노력이 아주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택견은 뭐 고구려 벽화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단체 신채호 선생님의 그 조선상고사 같은 데에도 이렇게 문헌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오래된 전통무예로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후기 또는 조선 말쯤에는 일제시대의 그 탄압에 의해서 이제 많이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그 좀 말살이 좀 돼 있다가 이제 신한 선생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씩 찾아다니시면서 그 신한 선생님의 스승이신 저기 송덕기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화가 되는 과정을 1960년대까지 이제 이렇게 하시고 70년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전파를 하셔서, 특별히 현대적으로 이제 말한다면 뭐 본대 12마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전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지금의 모든 택견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송암 그 신한승 선생님이 직접적인 스승이 되기도 하고 아마 정신적인 지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이 택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또 기려야 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장님 같은 경우는 그 지난 대회 때도 현장에서 중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선수들 그 실력을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기술을 겨우 쓰기에 바빴던 것 같은데 점점 아주 그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도 하고 또 기술을 응용하는 그 수준이 정말로 이제는 최고의 선수급답다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선수들의 실력을 함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대회 중에서 이 맞서기 남녀 체급별 결승전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중등부 태백부부터 경기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등부 태백부부터 홍신아 감독. 네, 이 경기가 열린 그 충주 호암체육관이죠. 아직 택견은 특별한 경기장이나 시설이 필요가 없죠. 네. 예전에는 아주 조그만 소규모의 그 씨름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아니면 장터 뭐 이런 데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대회를 보통 치러져서 많은 사람이 쉽게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게 하는 아마 그런 거였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택견을 그 민족 무예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계승 발전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택견 이 기본 동작인 뭐 품밟기나 이 활개짓은 어떻게 보면 뭐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능청거린다, 금실거린다, 뭐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그런 동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맞서기 할 때 보면은 아주 힘이 또 대단합니다. 네. 힘의 원천은 어디다가 보십니까? 흔히 택견을 그 외유 내강의 무예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힘을 뺀 것처럼 네. 부드럽게 하는 것은 대개 힘을 전달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에 경직돼 있으면 자기 힘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네. 몸을 부드럽게 해서 힘의 전달을 잘하게 되니까 언뜻 보기에는 춤추듯이 부드러운 것 같지만 전달력은 확실히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아주 강인한 것처럼 네. 실제로 되는 거죠. 시청자들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시면은 택견 이제 외유 내강의 무예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맞서기는 3판 2승제로 운영이 되죠. 심사 규정은 어떻습니까? 예. 경기 규정은 대략 심판이 5명이서 주심이 1명이고 이제 부심이 4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판정 같은 경우에는 한 판, 3판 중에서 이제 2승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한 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때려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넘겨서 이기면은 바로 한 판이 됩니다. 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경기가 이제 중등부 태백급 결승전이죠. 예. 두 선수 이렇게 보니까 키 차이가 많이 나요. 키랑은 뭐 상관이 없습니까? 네. 경기가 어떻습니까? 택견은 그 굴신이라고 해서 품밟기가 힘을 갖다가 오히려 잘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키가 큰 경우가 오히려 약간은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첫 번째 판은 그러니까 홍 선수가 이겼네요. 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홍 선수가 공격을 펼치는 거죠? 지금 오금제비와 함께 낚시거리 쪽, 오금제비와 홍 선수가 지금 오금제비를 하면서 이어서 바로 낚시거리로 기술을 벌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대 0으로 이제 홍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펼쳐질 텐데, 홍 선수가 2대 0으로 쓴 기술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먼저 이제 접근을 해서 자연스럽게 오금, 상대의 무릎 뒤를 이제 오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금을 잡아서 계속해서 상대를 잡아채다가 낚시거리라고 해서 바깥으로 이제 그 씨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밭다리 네.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와 비슷한 낚시거리로 이겼습니다. 네. 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하면서는 자기 기술을 충분히 다 표현해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보면은 아주 능숙하게들 그런 기술들을 잘 표현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확하게 기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또 이제 시작이 됐네요. 지금도 차면, 지금 저런 기술 같은 게 참 사실 어려운 기술인데, 네. 상대가 찬 걸 잡았다가 빠지려고 하는 걸 그대로 다리를 낚시거리 형태로 응용해서 그대로 미니까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이 끝나자마자 화려한 발기술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순발력이 홍 선수가 아주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저렇게 그대로 얼굴로 한 판을 차서 아주 가볍게 지금 승을 해서 2승을 먼저 따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판은 뭐 시작하자마자 네. 5초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택견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순간적인 그 탄력과 힘이 아주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5초 만에 이제 승리를 거두니까 상대방을 파악할 틈도 주질 않고 네. 바로 공격이 성공을 그렇습니다. 했네요. 홍팀 선수가 이번에도 2대 0으로 이겼고요. 이어서 중등부 남자 이제 한라급 경기가 펼쳐지죠. 네. 체급이 올라갈수록 이 도복을 입은 선수들 모습도 좀 커 보이고요. 늠름해 네. 보입니다.
선수들을 이렇게 지도해 보니까 실제로 중등부 이상 좀만 크면은 성인들처럼 기술을 쓰는 거나 힘이나 이런 게 거의 성인들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아주 능숙한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저런 기술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상대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서 되치기를 하는 겁니다. 오금을 잡고 목을 잡고 그대로 걸려고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되치게 해서 저렇게 받는 힘을 받아서 남긴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아주 능숙하게 지금 청팀 선수가 잘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첫째 판 승패에 따라서 선수들 사기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두 번째 판에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첫 판에서 이기고 나면 자기 자신감도 틀려질 테고 그다음에 한 번 진 사람은 꼭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가 되기 때문에 진 사람은 부담감이 많겠죠. 네. 그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데 심판이 조금 전에 멈춰를 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청팀 선수가 2대 0으로 승리를 천천히 했네요. 후려차기로 잡았는데 자연스럽게 얼굴에 맞지는 않았고 그대로 잡아서 저 덧거리 기술을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되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 0으로 이번에는 키가 좀 작은 청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8회 송암배 전국 택견 한마당 체급별 결승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남자 중등부 백두급 경기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중학생인데 이제 백두급으로 올라가니까 체격이 상당히 좋네요. 네. 하여간 요즘 중학생들은 뭐 체격이나 아니면은 기술 면에서는 하여간 거의 어른들과 다름없이 기술을 쓰고 또 중학생만 해도 이미 초등학교서부터 계속 단련돼 왔던 선수들이라 그 기술을 쓰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힘이 있습니다. 네. 저런 좀 결승전 정도에 나올 선수들 한 몇 년 정도 그 훈련을 한 선수들은 보통 제가 보기로 많이는 10년, 적게는 뭐 최소한 4, 5년 정도는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기술 같은 경우에도 아주 다리를 저렇게 잡아서 그냥 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당기면서 할 때는 아무리 자기보다 등치가 뭐 2배, 3배가 되더라도 거의 넘길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총팀 선수가 머리를 잡혔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졌다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그건 큰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의를 받는군요. 예, 머리를 잡았다 이거죠. 택견에서는 실제로 머리를 잡거나 아니면 옷을 잡으면 다 주의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의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 경기 할 때 좀 심리적으로 지장이 있겠죠. 예. 승패가 나지 않았을 때는 주의가 바로 패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홍팀 선수가 이제 지금 같은 들러매치기입니까? 예. 그대로 저것도 일종의 되치기라고 하는 건데 상대가 기술 걸은 것을 받아서 그대로 되치기로 하는 겁니다. 상대의 낚시거리를 그대로 되치기 한 거니까 저런 것은 힘도 좀 있어야 되지만 순간적인 유연함이 아마 많이 필요한 겁니다. 네. 중등부 경기인데 일반부 경기를 보는 것 같이 박진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죠. 예. 지금 서로 이제 벌써 견제가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서로. 그래서 한 판씩 주고받았으니까. 그대로 낚시거리로, 벌미를 잡아서 그대로 낚시거리로 이겼습니다. 두 선수의 실력이 아주 좀 비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엉덩제비와 낚시거리가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홍팀 선수가 2대1로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됐죠. 대부분의 경기를 보면 꼭 한 가지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종합적으로 잘 맞아서 총체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이기는 거라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서너 가지 기술들이 독합적으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네. 가족들도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사진 촬영도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중등부 여자 태백급 결승전입니다. 이 중등부에서 가장 가벼운 체급이죠. 네.
태권 선수 중에 여성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점점 여성 비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수관에서 수련생으로 치면 한 40% 정도까지 오고요. 선수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한 30%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직 기술은 이제 들어가질 않고 발차기가 들어갔나요? 네. 지금 저렇게 활개짓을 슬슬 하면서 하는데 저게 이제 무릎걸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을 잡아서 서로 기술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거죠. 견제하면서 상대의 실력을 가늠해 보는 건데 저렇게 이제 오래 잡고 있으면 원래는 심판이 3초 이내에 태권은 띄워놓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이제 3초 내에 또 떨어져서 다시 하고. 네. 지금은 얼렁발질로 낮게 차다가 순간적으로 저렇게 낮게 와서 방어가 한 번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얼굴을 가격해서 정확하게 앞면이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얼굴 한 판 딱 맞으면은 아주 깨끗한 한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주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 선수들의 경기는 좀 어떻습니까?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하지만 좀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도 경기에서 보기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고 제가 보기엔 더 강인해서 앞으로는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아마 실력적으로도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실력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한진 선수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실력은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약간의 차이, 즉 경기장에서의 운영면에서 이제 한 팀이 좀 훨씬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중등부 여자 금강급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인사하는 것만 봐도 사실은 차분하게 잘 인사를 하는 사람이 실력도 되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주 차분하게 경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제 활개짓을 꽤 오래 하네요. 네. 이 활개짓이라는 것은 사실 언뜻 보기에는 괜히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상대가 오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방어도 하고 또 그러는 순간 바로 또 상대의 덜미를 잡아서 공격도 할 수 있는 공수 양방의 아주 절묘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로 가면 수벽치기에서 수벽의 기술까지 연결되니까 초보자들한테 또는 이렇게 선수들이 이런 활개짓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한 실력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겠습니다. 네. 홍 선수가 발차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네요. 예. 지금 발이 아주 무거우면서도 또 가볍게 살살 잘 올라가는데 상대 선수의 활개짓에 막혀서 거의 정타는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전부 발이 이제 비껴나가는데 저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수련을 하면서 당기는 힘을 조금만 더 배우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네. 네. 지금은 무리하게 낚시거리를 들어갔다가 배치기를 당한 건데 낚시거리를 들어가려면 중심을 확실히 앞으로 충분히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중심이 약간 빠진 상태에서 지금 저렇게 이제 계속 상대가 차는 거를 방어를 하다가 약간 중심이 빠진 상태에서 낚시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배치기를 당합니다. 발차기를 계속 시도하다가 이제 다리 걸기로 들어갔군요. 네,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도 첫째 판 같이 비슷하게 시작을 하네요. 네. 활개짓을 하면서. 네. 벌써 끝난 겁니까? 네, 맞은 것 같은, 네, 맞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후려차기와 책상거리, 어쩌면 내차기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정확하게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발차기가 종합적으로 딱 얼굴에 가격되는, 책상거리와 내차기가 혼합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택견 기술의 중요한 기술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택견 기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혼자 익히기와 마주 매기기 이렇게 돼 있는데, 혼자 익히기는 자기 혼자 기본 기술, 택견의 가장 기본 기술인 뭐 차기와 거리 이런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고요. 마주 매기기는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두 사람과 상대를 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는 기술. 대략 이제 이렇게. 그다음 이제 본대라는 것이 있고요.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제8회 송암배 전국 택견 한마당 이번에 함께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이제 고등부 남자 태백급 경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체급이 올라갈수록 긴장감이 더한 것 같습니다. 긴장감뿐만이 아니라 그 한 발 한 발 딛는 거나 상대방을 견제하는 것 자체가 아주 여유 있고 그러면서도 노련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자세,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천천히 빈 곳을 네. 지금도 아주 위험한 기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그대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저렇게 슬쩍 들어가는 척 하다 후려차기 하려고 하는 척 하다 그대로 돌려차기로 네. 그 무릎 이하로 얼굴을 거의 조금은 좀 많이 타격이 좀 입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판이 시작이 됐는데 공격을 하지 않아도 긴장감이 돕니다. 활개짓 하는 것 자체가 멈추고 또 들어가고 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자기 흐름, 몸의 흐름과 아주 잘 매치가 된 걸로 봐서 정말 최소한 10년 이상을 한 고수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할 때도 상당히 빠르고요. 예. 또 마치 그 분놀림처럼 유연하게 또 움직이는데. 네, 지금도 사실은 걸려서 거의 넘어갈 기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지금 빠져나온 겁니다. 저런 게 바로 택견의 아마 그 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무새를 정리하고 다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게 되게 이제 품밟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굼실굼실 되는 것만 같은데 사실은 한 번의 움직임에서 세 번의 발차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원리 중 하나인데 발차기가 들어간 것을 그대로 잡히는 순간에 바로 한 동작으로 거의 업어매치듯이 그대로 매치는 거니까 저런 기술들이 사실은 발차기와 거리가 사실은 분리돼서 어려운 기술인데 슬쩍 대주고 상대가 잡는 순간 그대로 걸어서 첫 번째 판은 이제 발차기로 한 판 승리를 하고 두 번째 판에서는 이제 매치기로 또 한 판 승리를 해서 총팀 선수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네요. 택견이 발차기와 거리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발차기 할 때도 안정된 중심의 원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 안정된 중심의 원리가 바로 품밟기의 원리입니다. 택견은 무슨 기술이 나올까 했는데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선보이거든요. 자, 이어서 이제 남자 금강급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금강급만 돼도 벌써 덩치들이 이제 성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공격을 성공하네요. 아마 상대가 이제 지금 지나치게 여유를 부리다가 순간적인 그 견제 동작이나 유인 동작에 걸렸다가 그대로 그냥 한 판을 엉덩제비로 한 판을 그대로 허벅지 낚시거리와 허벅지 후리기를 섞어서 아주 견제와 유인을 잘 섞어서 한 아주 탁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발차기로 유인을 하고 승리는 이제 허벅지 낚시거리로 이겼군요. 저런 기술은 저건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 사실은 덕거리 기술로 저렇게 넘기기가 일반인들은 똑같이 그냥 걸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상대의 중심은 역동작으로 들어가는 기술이라 사실 어려운 기술입니다. 저런 지금 총팀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경기를 하다 보면 다치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택견이 이제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사실 크게 다칠 확률은 사실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아무래도 몸과 몸이 부딪혀서 함께 넘어가는 순간 몸끼리 부딪히는 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부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부상들 중에 우리 몸에 이제 급소라는 것이 있는데, 네. 원래 급소는 되게 경혈점이라고 그래서 급소를 맞는 순간 사실은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아프기도 하지만 또 지기도 하지만 또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기도 합니다. 네. 1대1인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판이 이제 시작이 됐네요. 순식간에 덤벼듭니다. 찬 것을 그대로 심판이 뭐 지금 피할 얼굴에 틈도 맞은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밀고 넘어가서 걸어서 넘긴 게 이긴 건지 지금 정확 네, 심판이 뭐 지금 미처 피할 새가 네. 없이 정신 다른 카메라로 보셨는데 심판이 정말 피할 새도 없이 남학생들이 아주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내차기가 들어갔는데 내차기가 정확하게 얼굴에 맞은 다음에 걸고 넘어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찬 것을 방어를 하면서 걸고 넘어졌는지가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됐는지 얼굴로 먼저 내차기를 맞은 상태에서 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찬 사람이 우승한 걸로 됐습니다. 부상을 극복하고 2대1로 총팀 선수가 승리를 했네요. 네. 자, 이번에는 고등부 남자 한라급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벌써 모습들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라급 하면 75kg 미만 선수들이죠? 네. 아주 장병들입니다. 보기에는 뭐 그냥 운동한 사람들이니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저 앞에 서면 고등학생이라도 마치 성인과 대적하는 듯이 전수관에서 수련하다 보면 고등학생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체격도 크고요. 동작도 벌써 이렇게 맞습니다. 크네요. 그 한라급 경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간적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아주 날카로운 기술들입니다. 여러 가지 차고 떨어지고 후려차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격투기를 보는 듯 아주 빠르고 격한 동작들이 많이 나오네요. 찬 것을 기어코 잡아서 오금제비 형태로 해서 그대로 들어 매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팀 선수가 쓰러졌는데 태권에도 이 카운트다운이 있습니까? 네, 태권에서는 이제 보통 부상을 하게 되면은 한 1분 정도 시간을 좀 줍니다. 따로 카운트다운이라고 하지는 그렇고 네. 1분 정도 시간을 줘서 경기를 할 수 있는가의 의사를 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에 돌아오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한 1분 정도 시간을 줘서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정팀 선수가 다시 경기장으로 나오네요. 지금 이제 저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는데 저런 호흡법이 뭐 당연한 것 같지만 태권에는 이제 손신내기라는 것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호흡을 2번을 해서 빨리 회복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신내기 또는 13개 2번. 갑자기 또 악수를 하네요. 아마 조금 심하게 해서 좀 미안하다라는 의미의 부상을 염려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이렇게 한 선수들이라 서로 아마 잘 알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찬 거를 잡아서 버티고 있는데 워낙 힘들이 좋으니까 그냥 뭐 그야말로 패대기를 칩니다. 네. 정팀 선수가 저렇게 되면 이제 2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태권 하시는 분의 입장 어떻습니까? 후배들 모습 보면서. 진짜 요즘에는 점점 가리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의 실력보다는 아이들의 스스로 자율적으로 터득하는 기술들이 많아서 보완 정도 해주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본 기술을 좀 많이 잘할 수 있게, 기본에서 응용이 나오는 거니까 네. 기본을 좀 많이 해주고, 응용 기술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많이 터득하고 약간씩 보완이나 이렇게 조절 정도만 해줍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고등부 남자 백두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백두급은 그러니까 75kg 이상들이죠? 네. 흔히 언뜻 보면 뭐 그냥 뚱뚱한 체급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키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뚱뚱하다기보다는 아주 듬직한 인물이라고. 기술을 걸어도 움직이질 않네요. 네, 워낙 힘들이 좋아서 버티고 하는 힘들이 대단합니다. 저렇게 잡고서 3초 이내 기술이 안 되면 바로 저렇게 멈춰를 하거나 아니면 떨어져를 통해서 재경기가 백두급이라 움직임은 뭐 약간 다른 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다양하지 않지만 한순간순간에 지금 역시 그 다양하진 않지만 순간의 파워와 그 유연함으로 금방 한 판이 끝났습니다. 저렇게 발차기를 툭툭 던지다가 순간적으로 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그냥 달려가듯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호흡과 리듬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조금만 잘못 달려 들어가면 그대로 다 되치기를 당하는 기술들입니다. 저게. 힘으로 지금 힘으로 막 들으려고 한 것을 슬쩍 몸을 비껴서 힘을 빼면서 오히려 반대로 되치기가 되는 기술입니다. 저런 기술들은 정말 사실 어려운 기술이고. 그러게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 순간적으로 상대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기술입니다. 아주 키도 크지만 덩치도 좋지만 그 기술도 참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서 청팀 선수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군요. 고등부 여자 한라급. 네, 이제 고등부 여자 한라급 결승전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자들 경기가 원래는 더 격렬하고 때로는 아주 살벌해서 이 체육관 전수관 내에서도 여자들 경기는 오히려 막 남자들이 기피할 정도로 무섭다고 그러는데 오늘 경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두 선수 아주 키 차이는 좀 많이 나고요. 네, 지금 항상 키 큰 선수가 유리한 경우는 그러니까 좀 길이가 기니까 멀리 있는 거 차는 거가 유리할지 모르지만 태권은 어차피 중심 싸움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오히려 키 큰 선수가 저렇게 쉽게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네. 지금 퇴장을 시키네요. 지금 아마 몸에 뭔가를 부착하고 있어서 경기 중에는 원래 이제 아마 귀걸이, 목걸이를 했군요. 목걸이인 것 같은데 경기 중에 저 막 몸이 섞이다 보면은 저 귀걸이나 목걸이에 의해서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혹시 귀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사전에 미리 꼭 빼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 깜빡 잊었나 봅니다. 여자들이라 경기 중에도 이쁨을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치열하게 좌우를 흔들어내고 끝까지 마지막에 힘으로 저거는 이제 거의 고개잡이 또는 뭐 어깨 감아 돌리기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기술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 키도 거의 2배는 차이 나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악착한 그 힘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선수가 2대0으로 고등부 여자 한라급 키 큰 선수가 조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수련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팀 선수.
조그만 선수가 저렇게까지 악착하리라고 생각 못하고 아마 적당히 하지 않았나요? 뭐 선수가 적당히 할 리는 없겠지만 순간적으로 방심했을 때 아마 저렇게 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고등부 여자 백두급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남학생들보다 관객들 반응이 더 좋은데요? 아무래도 여자들 경기는 하여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자들 경기가 때로는 정말 훨씬 재미있고 또 여자들은 서로 경기하면서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저절로 어휴 막 이런 소리도 나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 경기에 훨씬 더 박진감 넘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두 선수 모두 발차기가 아주 무서운데요. 예, 지금 다 순간순간에 그 빠른 거를 주특기로 해서 쭉 뻗어 나갑니다. 네, 심판이 경기를 중단을 시키네요. 청해 조재현, 홍해 기영로, 청해 조재현, 태백급 남자 태백급. 아마 이제 빨리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공격도 잘 안 하고 또 활개짓도 열심히 안 하니까 원래 경기 규정에 3보 이상 물러나서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공격이 없을 때는 주의나 경고를 줘서 빨리 경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경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너무 천천히 하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나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차기를 가볍게 잡아서 슬쩍 밀었습니다. 근데 저런 게 보기에는 그냥 잡아서 슬쩍 걸려갖고 밀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날아오는 발을 대개는 피하게 되죠. 근데 그걸 슬쩍 붙어서 잡아서 미는 것은 발에 대한 충분한 경기 감각이 없으면 어려운 기술들입니다. 네. 앞서 보니까 그 경기장에 태권 예능 보유자죠. 정경화 네. 선생님 모습 잠깐 비쳤는데 태권 전수자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예, 지금은 뭐 전국의 뭐 전수자, 이수자들에서 아마 굉장히 많고 전수자만 해도 한 100여 명은 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장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오늘 출전한 선수 중에도 그 뒤를 이어갈 태권을 이어갈 제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전국적으로 이 태권을 보기보다 저렇게 차기도 하고 걸어서 내치는 게 이런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아마 미래에 조만간 세계 최고의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춘 선수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제8회 송암배 전국 태권 한마당 결승전을 보고 계신데 이번에는 대학 일반부 남자 태백급 경기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태백급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선수들이 나오겠죠? 예. 대개 이제 경기장에 처음에 이렇게 나서면 사실은 그 외로움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오로지 상대 하나를 맞서서 경기를 하다 보면 엄청난 자기 극복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이제 나름대로 충분히 이제 갖고 나오니까 아마 경기들이 더 좀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결승전에 오를 정도면 몇 년 정도 수련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한 10년 정도는 아마 보통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팀 선수가 벌써 1승을 거뒀네요. 어떤 그 기술인지 한번 좀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은 물구나무 쌍발차기를 했는데 피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넘겨뜨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것도 원래는 이제 상대가 없이 혼자 그냥 물구나무 쌍발차기라면 주의나 경고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걸 받아서 거꾸로 반대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한 판승을 줬습니다. 공격을 할 듯 말 듯 해서 아마 일반부쯤 되면은 그동안에 서로 많이 경험한 선수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등부나 고등부에서 서로 맞수들로 있었던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으로 들어가는군요. 서로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기술 같은 경우에도
낚시거리를 들어갔는데 슬쩍 빼면서 네 다시 또 안아잡이 들어가고 또 낚시거리 또 되치기를 하다가 되치기를 하다가 그냥 빠져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총팀 선수가 이제 이긴 거죠? 두 예, 번째 예, 판은? 그렇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합니다. 네. 저렇게 이제 미처 중심을 못 잡고 상대방을 놓쳤을 때는 오히려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가 이제 시작이. 체력적으로 지금 많은 소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결승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동안에 뭐 약간의 부상들도 있었을 것 같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계속 되치기 하는데 공격을 되치기 한다라는 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저렇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그 기술을 그대로 되치게 하는 것. 아마 인생도 극복한다라는 것처럼 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처럼 저렇게 7.8개 뭐 이런 것처럼 아마 계속해서 되치기의 매력이 아마 택견의 가장 큰 기술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팀 선수는 두 번째 판에 계속 공격을 하다가 이기지 못한 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2대1로 총팀 선수가 승리를 했네요. 부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걷는 모습에서 부상이 좀 있지 않았나. 자, 이번에는 대학부 남자 금강급 선수들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기습발차기죠, 홍팀 선수가? 네. 지금 정확하게 방어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방어 상태에서 들어갔나 아니면 빠지면서 들어갔는지 이거 화면을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네. 얼굴 맞은 걸로 것으로 맞은 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판을 저렇게 순간적으로 탁 들어가는 게 무릎의 탄력과 굴신의 힘이기 때문에 뻔히 보면서도 사실은 방어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역시 했네요. 네, 워낙 그 발차기 기술이 유연한 것 같습니다. 슬쩍 중심을 이동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다음 기술이 들어가는 순간 내차기로 그대로 얼굴을 가볍게 한 방을 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표정은 있는데 아마 맞은 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원래 월드컵 축구 같은 경기에도 심판이 오심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저희들 택견 같은 경우에도 부심을 여러 명 두곤 하지만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꼭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뭐 심판의 결정이 났습니다. 심판의 결정에 의해서 맞은 걸로 됐습니다. 자, 이제 남자 태백급 경기를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격 찬스를 좀 노리고 있는 거죠. 네. 경기마다 다 그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 아주 가볍게 저게 이제 풀밟기의 둘 공격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에 저를 슬쩍 가다가 저렇게 둘에 들어가는 기술. 네, 한 번 기술이 들어가다가 공중에서 2단으로 들어갑니다. 저런 기술이 사실은 중심에 있어서는 웬만큼 수련이 되거나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아마 그 농구 같은 데서 보면 덩크슛을 할 때 덩크슛을 하다가 다시 한번 보여서 점프를 방어를 하면 그대로 다시 반대로 넣는 것처럼 한 번 발차기로 두 번을 들어가는 기술이니까 품밟기의 위력들이 저런 데서 바로 드러납니다. 아주 대단한 기술이 이제 선보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두 번째 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판보다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 공격이 이제 발차기 공격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택견은 빠른 발차기, 비각술이라고 그래서 발이 날아다닌다. 또는 예전에는 뭐 상투를 차면 이긴다 이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상대의 얼굴, 네, 아주 정확하게 얼굴에 상대가 차는 거를 그대로 받아차서 그대로 내차기로 얼굴을 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동작이었습니다. 졌지만 아주 판정의 우승으로 깨끗이 승복을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태경 경기를 지켜보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그 경기 시간이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때로는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본인들은 사실 길은 거고 또 중심의 흐름에 의해서 다양한 경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잡아서 거는 거, 또 맞고 차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뭐 10초 이내, 뭐 아니면 1, 2초 이내에도 승패가 날 수가 있고 그래서 3판 2승제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정신없이 한 판이 지나가고 나면 두째 판은 좀 지루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경기는 남자 일반부 한라급 경기입니다. 네.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노련해 보입니다. 네, 일반부들은 벌써 다들 지도자급 선수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기술들을 쓰는 것이 정말 노련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대치고 또 대치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발을 차고 빼면서 상대가 잡는 걸 유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 그대로 엉덩제비나 이렇게 안아제비 형태로 해서 순간적으로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첫 판은 이제 청팀이 승리를 하고 두 번째 판 계속 청팀 선수가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무릎걸이식으로 상대가 차오는 발을 미리 커트식으로 저렇게 무릎걸이를 슬슬 하면서도 네 그대로 얼굴로 무릎걸이에서 내려오는 발질을 피하면서 그대로 얼굴 한 판 아주 빠른 거의 속사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팀 선수가 발차기 같은 성공이 돼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보통 고수다 그러면은 뭐 경기를 많이 해보고 오래 해보고 뭐 이런 거를 따지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작은 차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 이런 게 아마 이제 고수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남자 100등급 경기가 이어지는데 네. 저분들 모습은 아주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네, 저분들은 지금 다 이미 많은 학생들의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급으로서의 관장님들이십니다. 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시네요. 사실은 저게 보통 부담감이 아닐 텐데 왜냐면 자기 제자들도 있고 또 자기 실력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화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아주 자신 있고 재미있게 지금 관장님들이라 그런지 능숙한 기술과 다양한 형태로 지금 네, 뭐 아주 약간의 쇼맨십까지 가미가 돼서 경기장 분위기를 금방 흥겨운 분위기와 아주 그러면서도 뭐 한치의 지금 양보도 없습니다. 활개짓하는 모습도 이 차이가 나네요. 학생부 선수들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고받고 네, 깔끔하게 내차기로 한 판이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거의 후려차기 형태로 들어갔다가 슬쩍 빠지면서 정확하게 내차기로.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 선수에 대한 서로의 그 정보가 많아서 경기를 풀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 잘하는 사이들이라 자기 상대방의 장기도 잘 알아갖고 그걸 얼마만큼 잘 요리할 수 있느냐가 이제 오늘의 승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관장님은 뭐 발차기가 뭐 주특기라든지, 그렇죠. 매치기가 주특기라든지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관장님들끼리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교류도 많겠죠? 예, 이제 뭐 이렇게 관장님들끼리 모여서 지도자 교육 연수 받을 때 서로 교류전도 좀 하고 또 지역에서도 지역 자체적으로 서로 교류전을 많이 하니까 아마 서로 관장님들끼리는 잘할 겁니다. 자, 기술을 거는데 엉덩제비를 지금 시도를 했는데 워낙 지금 청팀의 관장님이 저런 기술에는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대치기에 능숙한 대치기로
두 분 다 뭐 힘으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관장님들인데 능숙한 대치기로 좀 청팀과 당했다 이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1대1로 이제 세 번째 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활개짓이 지금 네. 까불까불하는 것 같지만 아주 다양한 해치기와 긁기와 뭐 재치기 저런 기술들이 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돌려차기까지 네 아주 정말 쉴새 없이 청팀 선수가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마치 있네요. 시범을 보는 것처럼 실제 시합이 아닌 실제 시합할 때 저렇게 다양한 것을 보여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서로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표정입니다. 만만치 않겠다. 네. 틈도 안 보이고. 힘들어 죽겠다. 네. 실적. 네. 아주 용호 상박의 힘에 버티면서 딴죽과 더불어서. 네. 사실 저렇게 딴죽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딴죽과 함께 살짝, 당기기로. 네. 아주 자연스러운 기술의 연결입니다. 자, 이 홍팀 선수가 이겼습니다만 아주 파이팅 면에서는 아주 청팀 선수가 아주 열심히 했는데 네. 홍팀 그 관장님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여자 대학부 패대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무제한급 남자 무제한급 경기는 3, 4위전, 1, 2전 다 같이 하는 아마 지금 서로 좀 더 적극적인 공격 또는 좀 부상을 방지할 만한 공격을 사전에 좀 다시 한번 아마 공지하면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홍해 미화마 김 선수의 발차기가 아주 위협적이네요. 네. 지금 벌써 아주 가볍게 한 얼굴 판을 부위를 공격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역시 정확하게 지금 화면으로는 잡혀지 않았지만 청팀 선수에게 첫째판 승리를 알리고 있네요. 네 가볍게 한 판으로 아마 얼굴을 가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벌미 잡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주 그래도 오랫동안 숙련된 기술들을 공격뿐만이 아니라 방어도 해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는 게 오래 수련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택견이라는 게 발차기만 잘해서 어려운 게 네. 발차기가 또 성공을 하네요. 청팀 선수. 그대로 들어서 내차기로 그대로 잡긴 잡았지만 이미 얼굴에 한 방을 맞았습니다. 김 선수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네요. 저렇게 택견이 발차기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어렵고 순간적으로 중심을 얼마나 안정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발차기는 순간에 자기 중심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주 안정된 중심을 가지고 발차기하는 것이라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저렇게 상대방을 순간적으로 넘기는 거. 네. 자, 이어서 여자 대학부 한라급 대학 일반부 여자 한라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뽕팀이 얼렁발질로 계속 밀고 땡기고 발로만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공격이 대단하네요. 저런 거는 사실 실제로 맞아보면 되게 아플 겁니다. 그렇겠죠. 네.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당했습니다. 엉덩제비 쪽으로 가려다가 그대로 밀려서 중심이 밀려서 그대로 졌습니다. 약간 어이없는 표정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지금 발차기는 굉장히 매섭게 계속 가는데 지금 또 다리를 잡혀서 중심 역시 청팀 선수가 중심을 잘 돌리는군요. 저렇게 중심을 순간순간적으로 잘 돌릴 때 그 중심을 못 따라가면 아무리 발차기를 잘하고 능숙해도 그냥 저렇게 2대0으로 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택견은 정말 발차기뿐만이 아니라 안정된 중심의 원리를 잘 터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어도 또 잘해야 되겠고요. 예.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남자 무제한급 선수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 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전에 세계대회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우승을 좀 했던 선수들이라 그렇습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서로 간에는 아마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제한급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체급에 있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홍팀 선수가 훨씬 좀 많이 나가 보이고, 네, 지금 청팀 선수가 훨씬 몸무게는 뭐 작아 보이지만 날카로운 기술로 체급에 제한이 없이 정확하게 순식간에 그냥 네, 내차기로 뭐 완벽한 동작으로 한 판을 이겼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활개지 사이를 뚫고 발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결승전이라 뭐 예. 움직이는 모습이라든지 기량이 이제 대단합니다. 저렇게 차는 듯 하다가 드럼매치인가요? 저기서는요? 드럼매치. 그대로 차는 것을 그대로 잡아서, 저거는 뭐 타고난 좀 힘이 좀 있어야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꼭 태권은 꼭 저렇게 힘이 뭐 좋지 않다 할지라도 불신의 원리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살짝 중심을 낮췄다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중심을 살짝 낮췄다가 일어서면은 상대의 힘이 가벼워집니다. 신기한 거죠. 그래서 가볍게 자기 어깨 높이로 들어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대1. 지금 계속 아주 팽팽한 경기를 진행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방어 기술도 지금 능숙하고, 자, 그렇게 되면 제가 같이 보기엔 쓰러졌는데. 지금 특별히 어떤 기술에 의해서 누가 먼저 넘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저렇게 목을 계속 잡아 끌었는데 과연 누가 먼저 닿는지, 아마 엉덩이 먼저 닿은 것 같기도 하고, 잡아 끌은 사람이 정팀 선수가 이제 잡아 끌어서 공격을 하긴 했는데. 예, 자기 엉덩이가 먼저 닿는지 아니면 상대 홈팀의 무릎이 먼저 닿는지는 네, 홍팀 선수, 그러니까 청팀 선수 공격하다 먼저 닿았다. 네, 엉덩이가 먼저 닿군요. 네. 보기에도 원래 뒤로 거꾸로 되치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네, 본보석에 큰 절을 올리네요. 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제 무제한급에서의 우승은 뭐 최고의 선수다라는 거를 아주 자랑 삼아도 되고, 또 저렇게 선생님께, 자기 선생님께 직접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는 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제8회 송암대 전국 태권 한마당 남자 무제한급의 이제 우승자가 시상대에 올랐네요. 네. 이번 대회 참가자 중에서 이제 훌륭한 태권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점점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태권의 원리를 그대로 기술로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실력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홍 원장님 그 대회 다시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주 감회가 좀 새로운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경기를 보면은, 저런 기술들은 좀 요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아쉬움도 있고, 저런 것들은 벌써 능숙하게 저 정도의 실력을 구현할 수 있구나를 보면은, 이제는 정말 태권이 이제 좀 꽃을 피울 수 있는 시대가 좀 돌아오는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대회에 이제 더 많은 선수들이 좀 참여를 해서 대규모나 선수들 기량면에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세계 태권 대회가 또 충주 세계 무술 테마파크 내 태권 문화촌에서 또 열립니다. 국내외 이제 태권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기량을 이제 펼치게 될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현장에 좀 나오셔서 함께 하면은 태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홍사장 관장님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화재 지정 27주년 기념 제8회 송암대 전북 태권 한마당 녹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